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PD입니다. 자, 대통령의 구국의 결단, 계엄령으로 인해서 나라가 지금 발칵 뒤집어진 상황입니다. 일종의 정변 사태인데요. 이것을 이렇게 만든 것은 일단 야당,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저쪽 야권 세력이 이것을 내란으로 몰아갔고요. 거기에 한술 더 뜬 게 언론이죠. 우리 언론. 언론 지금 하는 태도 보십시오. 그야말로 드디어 걸렸다 이런 식이죠. 대통령을 완전히 이제 끌어내리려고 하는 것인데요. 그 의도가 너무도 명백하게 노골화되어 있습니다. 원래 언론이라고 하면은 시시비비를 좀 따져봐야 되잖아요. 불편부당하고. 그럼 대통령이 이제 계엄령을 발동했을 때는 그나마 어떤 이유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할 텐데 이유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주목하지 않습니다. 그냥 갑자기 왜 계엄령을 내렸어? 너 내란이야. 내란 수괴야. 이런 거거든요. 모든 언론이 예의가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끝발이 센 역사와 전통을 갖고 있는 게 이제 보수 미디어로 불리는 조선중앙동아 여기죠. 여기는 흔히 이제 그 언론 왕국이다. 그 족벌 체제로서 그 패밀리라는 단어가 딱 어울리는 그런 어떤 세력들이죠. 여기는 노조도 힘이 없어요. 조중동에도 그 노조가 다 있거든요. 민노총 노조가. 근데 그 노조는 무늬만 노조고 여기는 철저하게 사주에 의한 어떤 그 족벌 체제, 그리고 이제 그들에 의해서 기용된 이제 간부들, 이들이 이제 움직이는 세계죠, 거기는. 그런데 그 이제 가장 그 막강한 조중동, TV조선 채널의 JTBC 이들의 이제 보도 태도, 논평 방향을 보게 되면 정말 경악 그 자체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때 우리가 그때 한번 봤잖아요. 사실 그 당시에 가장 난리친 게 그 새 언론이죠. 그 새 언론사입니다. 조선과 TV조선을 하나로 묶고 뭐 이런 식으로 보게 되면은 지금이 그런 상황입니다. 대통령을 완전히 끝장을 내려고 하네요. 참고로 지금 현 시각 보면요. 조선일보입니다. 이제 윤 대통령은 이제 끝났으니까 이제 수습책을 제시하는 듯 이런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 화가 너무 많다. 우물 속 나뭇가지에 매달린 형국이다. 라면서 조계종 종정 스님을 내세워서 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병 주고 약 주고 식이죠. 그리고 사슬 보면 헌재 압박에 휘둘리지 말고 오로지 법만 보고 가라. 명분상 보면 대통령에게 중립적 어떤 사슬 같지만 그게 아닙니다. 내란을 인정하고 있어요, 여기도. 그리고 윤 탄핵 심판이 빠르냐, 이 선거법 판결이 먼저냐, 시간 싸움. 여기에 이제 조선일보 같은 이런 보수 언론으로 불리는 언론에 이제 본심이 드러나는데요. 이들은 이재명을 또 지지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윤석열 대통령도 끌어내리려고 하는 것도 사실이고, 그러면 대안이 있어야 되잖아요. 대안이. 이제 그건 제가 좀 이따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현재 윤 탄핵 심판 첫 회의 주심 재판관 정한다. 자, 비상계엄 포고령에 전 국민 야간 통금 포함됐다, 삭제되었다. 근데 이런 뉴스가 나가게 되면 우리가 확인할 길이 없잖아요. 이런 카드라, 이게 나중에 가보면 알겠지만, 이런 뉴스의 대부분은 나중에 가면 근거가 없는 카드라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요걸 누군가가 말을 합니다. 특히 야권에서 누가 말을 하겠죠. 요걸 언론이 받아서 이런 식으로 나가버리면 이 진짜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3인 성호, 아닌 것이 이제 진짜가 되는 이런 사례가 너무도 비일비재하고 박근혜 대통령 때 아주 극에 달했고요. 광우병 때도 그랬고, 세월호 때도 그랬고요. 지금 또 그렇습니다. 지금 언론발 무슨 이렇게 충격 폭로 같은 게 터지는 게 있죠. 그 전부 일단 근거가 확인이 안 된 것들입니다. 자, 윤석열과 박근혜는 다르다. 이것도 읽어보면요. 박근혜는 조용히 시대의 심판을 받아들였다. 윤석열 너는 왜 그렇게 하지 않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왜 나대느냐? 왜 지금 뭐 반전을 모셔가면서 난리를 치느냐? 이러면서 윤석열을 또 비판하는 그런 글이죠. 쭉 보면요. 대통령에 대해서 우호적인 기사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중요한 여기 오피니언 가봐도 여기 오피니언이거든요. 윤 대통령 탄핵 소추 이제 차분히 경제 안보 지킬 때 이것도 읽어보면요. 윤 대통령은 끝났다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현재 압박에 휘둘리지 말고 오로지 법만 보고 가라. 이건 앞에서 제가 언급했고요. 자, 한덕수를 원래 탄핵하려다가 지금 하지 않는 것은 한덕수까지 탄핵해버리면 완전히 탄핵당이라는 거죠, 여기. 지금도 벌써 탄핵당이 되어 있죠. 역풍이 불까봐 지금 몸조심하는 겁니다. 이게 헌재에 악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이 전략적 판단입니다. 그러니까 정치판에서 일어나는 것은 옳다 그러다는 없는 거예요. 전부 작전과 전략만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분석을 정확히 해야 됩니다. 분석을.
주장은 큰 의미가 없어요. 힘이 안 실립니다. 예, 대체로 이게 전략에 의한 이기는 싸움을 계속해야 되는데 지금 프레임 자체가 야권이 완전히 장악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그래서 견디다 못해 계엄령을 던진 것이죠. 자, 윤석열과 박근혜는 다르다 하면 쭉쭉 나옵니다. 이게 이제 조선일보는 그런데요. 제가 볼 때 그래도 조금 온건해요. 대통령에 대한 비판이. 무슨 말이냐 하시겠지만 사실 조정동 중에서도 조선일보는 그래도 조금 여지를 남겨놓고 글을 쓰거나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동아하고 중앙은 완전히 그냥 여기는 끝장을 보자 그러네. 끝장을. 여기는 적도 이런 적이 없습니다. 완전히 그냥 윤석열 대통령을 황당무계한 인물로 지금 그리고 있고 궤변론자로 그야말로 뚱딴지 같은 인간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당장이라도 끝장을 내자라고 합니다. 자, 일단 동아를 보면요. 동아일보 기사는요, 뭐 너무 심해서 제가 일일이 다 이게 불러주기도 민망합니다. 윤 18일 출석 요구 예정 내란 우두머리 즉시 청광암 칼럼 탄핵 의결로 막 내린 정치 초보자의 무모한 내란 도박. 뭐 제목 자체가 무시무시합니다. 칼럼에서 이런 걸 사설에서 이런 걸 때리니까 한동훈 내가 탄핵 투표했나 계엄했나 친윤등 물병 던지자 이런 식으로 발언했다라고 하는데요. 이걸 보면 한동훈은 이 머리가 없는 거야. 정치 머리가. 내가 탄핵 투표했다 안 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이 분위기를 몰고 간 사람이 누구예요? 국민의힘 내부에서. 가장 큰 책임을 갖고 있지 이 한동훈이. 그래 이런 걸 보면 한동훈은요. 사회성이 전 떨어진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정치하면 안 되는 사람이야. 이런 것이 처음에 노출이 안 됐던 거죠. 와 하는 거 짠 하고 나타나가지고 뭐 스마트하고 뭐 프레시해 보이니까 거기에 전부 뿅 가가지고 한동훈의 그 본심, 실체, 그 속을 전혀 못 봤던 거죠. 저는 지금도 단언합니다. 한동훈 지지자라고 하는 사람들도 한동훈을 전혀 몰라요. 모르는 거야. 한동훈이 검사 시절에 무슨 짓을 했는지도 뭐 보려고도 안 하더라고 그 사람들을. 그 사람들이 어쨌거나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감옥에 집어넣는데 가장 큰 공로자가 누굽니까? 한동훈 아닙니까? 묵시적 청탁 경제 공동체 다스 그거 다시 저기 심판한 거 이런 것들이 말이 안 돼요 전부 다. 다스 그것도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이명박 대통령도 감옥 가서는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 사실은. 거기다가 정몽구 회장 집어넣었죠. 감옥 가게 구속시켰죠. 이재용 회장 구속시켰죠. 최태원 회장 구속시켰죠. 그거 제일 큰 역할을 한 게 한동훈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이제 기소하면서 엄청난 뭐 몇십 개 혐의를 적용했는데 전부 무죄 1심에서. 그 한동훈이거든. 그런 거를 보면요, 프레시하다, 스마트하다는, 착해 보인다, 예의 바르다, 겸손하다, 이런 것은 전부 위장일 가능성이 큽니다. 포장일 가능성이 커요. 이제 그게 이번에 다 드러나 버린 거지. 윤 대통령과 이 관계 속에서 그 속에 있는 것이 다 드러났고, 정치인 같은, 그런 길을 가면 안 되는 사람이다라는 게 입증이 된 겁니다. 그런 한동훈을 그동안 조중동으로 대표되는 이 보수 매체로 이렇게 불리면서 대형이죠. 빅브라더 같은 존재죠. 이들이 한동훈을 밀고 대통령을 만들려고 했던 겁니다. 한동훈은 거기에 올라탄 일종의 이제 광대였죠. 광대. 그리고 자신의 뜻이라기보다는 조중동의 뜻을 받아가지고 춤을 췄던 겁니다. 한데 통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게 이제 무너지면서 모든 게 다 정체가 드러났다. 이렇게 봐야죠. 자, 대권 레이스 이재명 1강, 그리고 다약이죠. 여당은 현재 강은 없고 전부 다약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저쪽 야권은 1강 다약, 여권은 전부 다약입니다. 원 오브 댐입니다. 전부. 이런 이야기들. 자, 여기는 동아일보 오피니언 내용들인데요. 현재 민주주의 퇴행 조속히 바로잡아야 너무도 노골적이죠. 조선일보와는 또 다릅니다. 조선일보가 그래도 비교적 약간은 그래도 대통령을 배려하는 듯한 느낌이 있다 그러면 여기는 대놓고 까는 거죠. 대놓고 그냥 끝장을 내는 겁니다. 그냥 결론을 벌써 자기들이 내리고 있잖아. 내란이다. 내란 수계다. 민주주의 퇴행이다. 그냥 이것을 바로잡아라. 대통령 끌어내리라. 이걸 지금 주문하고 있는 거죠. 현재 재판관들이 이런 걸 본다니까요. 다른 건 몰라도 조중동은 모든 공직자들이 다 본다라고 합니다. TV조선 채널A, JTBC 뉴스를 본다기보다도 신문을 봐요. 높은 사람들은 대체로. 그래서 이런 게 굉장히 이제 부담 가는 이야기들이죠. 동아일보, 윤 망상 헤어나오지 못해 현재 민주주의 퇴행 바로잡아야. 이게 이제 같은 맥락으로 이야기됩니다. 윤 또 자찬 일색 담아 8년 전 박은 제 부덕이다라고 하면서 고개를 숙였는데 너는 왜 그렇게 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혼란스러운 한덕수 대행체제, 그 야가 더 흔들어서는 안 된다. 자, 이게 이제 동아일보인데요. 중앙일보는 제가 생략할게요. 똑같습니다. 중앙일보, 동아일보는 거의 같은 맥락이에요. 서로 의도하는 게 뭐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지만 단 하나 일치하는 건 이번에 대통령을 끌어내리자라는 겁니다. 모든 언론이 여기에 담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야말로 진짜 벼랑 끝에 섰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대통령은 대반격을 위한 그런 카드를 갖고 있을 것이다라고 이제 믿고 계시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거 아니고는 이런 일을 벌였을 리가 없다라고 보는 거죠. 특수본 검사로서 특수본 검사 자체가요, 이런 데 대해서는 굉장히 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방부 장관도 그 병법에 굉장히 능한 인물로 알려져 있죠. 김용현 장관. 두 사람이 어떤 고육책을 펼쳤을 것이다. 성동격서뿐 아니고 고육책, 살을 주고 뼈를 취하는 뭐를 지금 하고 있을 것이다. 대반격의 시간은 온다라고 믿고 있죠. 그게 이제 헌재가 직접적으로 재판을 할 때, 심판을 할 때 그 이전에도 뭐 나올 수도 있지만 결정적인 것은 바로 그거 되겠죠. 그 재판 과정에서 모든 사실이 이제 드러날 겁니다. 부정선거 이슈도 그때쯤 되면 그야말로 이제 극에 달하게 있겠죠. 엄청난 어떤 사회적 이슈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이 이제 판을 막판에 대역전으로 이끌어낼 수가 있죠. 자, 그런데 내려서 이제 보시겠습니다만 이들 조중동이 지금 급당황입니다. 지금 상당히 지금 그 긴장 상태에 있는데 왜 그런가 하면요. 이들은 윤을 때리려고 했지 한동훈을 때리려고 했던 것은 전혀 아니거든. 근데 윤을 때렸는데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 내란 혐의로 지금 뭐 선동당하면서 뭐 결국 이제 탄핵 소추되고 이제 탄핵 심판으로 가는 과정 속에서 갑자기 한동훈이 죽어버렸어. 한동훈이 당대표 사퇴. 모든 최고위원들이 그냥 사퇴해버리는 그런 상황이 왔죠. 그러니까 최고위가 무력화되면서 본인이 처음에는 좀 버텨보려고 그랬어요. 직무를 계속 수행하겠다. 법적 투쟁을 하겠다라는 의미가 강했어요. 이준석이처럼. 근데 그게 무의미하다라는 게 이제 알려지니까 이제 스스로 이제 물러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분하다 하면서 이제 지금 물러서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가장 놀란 존재랄까 조직이 바로 이 조중동입니다. 윤석열의 후임으로 한동훈을 찍었거든, 이들은. 그래서 그동안 집중적으로 한동훈을 키워줬다고요. 밀어주고, 당겨주고, 뭐, 그냥 단독 기사 뽑아주고, 지지율도 한데 잘 나왔잖아요. 됐다 말이죠. 한동훈이면 되겠다. 자기들 말도 잘 들을 것 같고, 정치에 이제 경험도 없고 신출내기이기 때문에 그냥 요리하기 좋잖아요. 막 그렇게 그냥 집중적으로 윤석열은 까지만 한동훈은 계속해서 보도모에서 나갔는데 이번에 한동훈이 그냥 완전히 어마어마한 어떤 정치적 유탄을 맞아가지고 본인이 그 한복판에서 뻘짓을 했죠. 자기 눈을 자기가 찔렀다, 재발등을 찍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윤 대통령에게 그렇게 한 것이 자기를 죽이는 짓이라는 걸 그렇게 많이 경고했는데도 본인은 모르더라고, 전혀. 그리고 주변에서 누가 계속 이렇게 부추기기도 했겠죠. 윤이 죽어야 당신이 산다, 이런 식이었겠죠. 근데 그게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이야기야. 다른 사람은 그렇게 해도 한동훈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 이번에. 국민 눈높이라는 논리로 그걸 극복할 수가 없어요. 결국 망했잖아. 지지율 보십시오. 한때 많이 나갈 때는 30 몇 프로도 막 나오고 40% 가까이 나온 것도 있잖아요. 그게 뚝 떨어지더니 총선 후에 말이죠. 17%, 18%, 19%, 16%, 15%, 14% 이런 게 막 나왔잖아. 근데 그 정도에서 버텼으면 그래도 괜찮아요. 다른 사람은 전부 다 5%, 6%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보수에서 1인자가 될 수가 있거든. 그러면은 차기 주자로서 뭔가 굳힐 수가 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뚝 하고 7.1%가 떨어졌네. 누가 하나, 뭐 하나. 어쩌다가 나온 것이겠지. 그때 당시 제가 압니다. 한 달들 난리 났어요. 아, 그래도 이거는 조작이야. 왜곡된 거야. 어쩌다가 이런 여론조사 하나 나왔지만 다른 거 보면 올라갈 거야. 그런 식으로 희망 고문했던 걸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나온 것도 8%대 나왔고, 그 다음 나온 게 또 9%. 그리고 네 번째 나온 게 7%. 그러니까 끝난 겁니다. 게임 아웃이에요. 그러니까 10%를 못 넘는 상태가 됐다. 근데 이번에 이 탄핵을 거치면서 더 떨어질 겁니다. 5%, 6% 이렇게 나온다니까. 그러면 한동훈이 오세훈이나 홍준표보다 나은 게 뭐가 있어요? 원희룡보다 나은 게 뭐가 있어요? 유승민보다 나은 게 뭐가 있어요? 이준석보다 나은 게 뭐가 있느냐고. 이렇게 밀어주는데도 그것밖에 안 나오는데. 자, 이렇게 되면 한동훈 본인도 그렇고 그 지지자들 이제 패닉이죠. 쇼크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와, 이럴 수가. 그 컸던 지지율이 어디 다 가버렸나? 누리피가 자주 경고했습니다. 그 지지율은 급조된 지지율이기 때문에 그게 견고하지 않다. 포말 같은 지지율이다. 물거품 같은 것이라서 금방 빠질 수도 있다. 항상 그래서 조심해야 되고
어떤 일탈하는 행위가 일어나면 그냥 끝난다라고 했거든요. 한동훈은 사실 보수에 와가지고 보수에서 일탈한 행위를 너무 많이 했습니다. 제가 자주 언급했던 내용이긴 한데요. 보수의 상징인 박정희 대통령이나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도 약해요. 전체적으로 역사인식 자체가.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나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사과 이런 것들 벌써 병행했어야 되는데 전혀 하지 않고 있어. 윤석열 대통령과 가장 차이가 나는 부분이죠. 윤 대통령은 그 사과를 다 했거든. 지난 시절 검사 시절에 있었던 일을. 한동훈은 그거 안 해. 뻔뻔한 거지 그러니까. 속이 기본적으로 보수에 대한 정체성이 존경심이 없는 거야 이 사람은. 그러니까 그런 짓을 하는 겁니다. 다만 권력을 잡기 위해서 이 보수 지형을 이용하는 거죠. 헤게모니의 그 목적으로 수단으로 그냥 여기는 겁니다. 그런 것이 이번에 다 드러났어요. 윤 대통령의 관계 속에서 배신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들이 드러나면서 야, 안 되겠다. 역사인식 자체가 완전히 이쪽하고는 맞지 않구나 라는 것을 이제 알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특히 좌파들이 이제 여기는 그 성역들에 대해서 너무도 우호적입니다. 한동훈은 5.18 뭐 헌법 넣자 이런 것부터 해서 뭐 너무도 많아 그런 것들이. 이제 그런 것들이 다 드러났죠. 자, 아무튼요. 조정동 지금 발칵입니다. 누구를 내세울 것인가? 누굴? 한동훈을 그대로 계속 밀어보려고 하는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그런데 지지율이 안 올라오면 버립니다. 조정동의 생리를 볼 때 이 아주 매몰차게 버린다고요. 진짜 여기는 아니다 싶으면 단칼 쳐버립니다. 한동훈 비판을 막 한다니까. 한동훈의 그 얽혀있는 여러 가지 어떤 충격적인 뉴스들 많죠. 그 가족들 이야기들 이런 거. 그 불법 비리한 그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그거 지금 조정동이 언급도 안 하잖아요. 한동훈 버릴 때 보십시오. 그냥 그걸 드러내면서 한동훈을 죽여버린다니까. 조정동 믿다가는 한동훈도 박살나요, 저거. 그러니까 한동훈이 살려면 계속 지지율이 나와야 되는데 지지율이 꺾이는 순간 한동훈은 완전히 갑니다. 완전히. 자, 그러면 한동훈 때문에 지금 조정동도 급당황 상태인데 누굴 내세울 것인가? 일단 한동훈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는요. 원래는 오세훈이가 맞아요. 오세훈이가 순서인데 명태균에 딱 걸려 있잖아. 지금 조정동이 굉장히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아요. 명태균 때문에 오세훈이 위험하다 싶으면요. 아마 다른 타자로 이제 가는데 그게 누구냐? 순서로 봐서는 그 다음은 유승민, 이준석 중에 한 명일 가능성이 큽니다. 정말입니다. 그리고 그 순서는 유승민이 빠를 가능성이 커요. 일단은 중도 확장이 좀 된다고 보고 보수표는 자신들이 몰아가지고 갖다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럴 가능성이 컸고 원래 옛날부터도 유승민을 밀었습니다. 조정동은 김무성에서 유승민으로 왔다가 이준석으로 왔다가 한동훈으로 왔는데 한동훈이 아웃되면 다시 김무성으로 갈 수는 없어요. 김무성은 전체적으로 뭐 여러 가지 어떤 이유 때문에 유승민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지 현 시점에서. 오세훈이 아니라면은. 근데 유승민이 아니면 이준석 가능성도 있어요. 이준석도 아니면 누구겠습니까? 안철수입니다 이거. 근데 안철수도 딱 그거 하나 가능성이 있는데 근데 안철수는 아마 탈당할 겁니다. 어차피 이번에 완전히 여기서는 가능성이 없다라는 걸 확인했을 거고 그래서 옛날처럼 또 나가서 삼지대에서 뭐 이렇게 또 외칠 겁니다. 그러면은 지지율 낮은 상태로 또 출발하겠죠. 그래서 대선 출마한다고 또 꾸역꾸역 독자 플레이할 가능성이 커요. 저 안철수는. 자, 아무튼 조정동의 선택이 누구인가? 여기 또 상당히 앞으로 관심사입니다. 그들이 김문수, 황교안을 선택할 가능성은 0입니다. 완전히 0. 그러니까 결국 제가 거론한 몇몇 인사들이 있죠. 원희룡도 윤석열 대통령과 관계 때문에 이들이 아마 선택하지 않을 겁니다. 이들이 선택하는 조건이 있어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서 자신들과 같아야 돼요, 입장이. 김문수하고 황교안은 맞지 않습니다, 일단. 그런 면에서 오세훈, 이준석, 유승민, 요 3인 중에 하나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한동훈도 이제 그 범죄에 들어와 있고요. 뭐 이런, 여러 가지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탄핵을 바라보는 시각도 자신들과 같아야 돼요. 거기에 윤석열 대통령이 편을 든다거나 그러면 또 아니고, 그리고 부정선거를 바라보는 이슈도 자신들과 같아야 돼요. 그래서 오세훈, 이준석, 유승민이 요 이제 세 명이 제일 유력하다. 한동훈이 아니면 요 세 명 중에 나올 겁니다. 자, 어쨌거나 지금 이들이 굉장히 당혹해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만 죽이려고 했는데 한동훈까지 지금 죽어버리고 있으니까 우리가 지금 공들여서 키운 한동훈이 죽었네. 다른 어떤 뭐 예방견 없어? 이러고 있는 상황이죠. 자, 누리 PD 김준이었습니다.